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30일 마감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홍콩, 중국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중 관계가 많이 안 좋죠. 네, 되게 안 좋습니다. 트럼프 때부터 안 좋았던 게 뭐 지금 정권이 바뀌어도 안 좋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도 계속 지금 사드 문제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뭐 거의 뭐 10년 이상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간에 들어섰지만 역시 안 좋았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정치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돈독하게 해야 되고 북한이라는 중간에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겨설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과의는 실리 외교, 어떤 경제적으로는 친화 정책을 펼치고 정치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이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계속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관련돼서 좀 쏠림 현상이 미국 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러시아 전쟁 이후로 관계가 점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은 더 긴밀해지고 우리 미국, 일본은 역시 또 긴밀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이제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항생 지수도 보면 지금 보시면 2018년 이제 코로나 정점 33,000 이후로 계속 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요. 차이나 H도 역시 마찬가지 뭐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상해 종합지수도 2015년 5천 이후로 지금 뭐 30%, 70% 빠져 있는 상태에서 중국 경기 회복도 좀처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책, 방역 정책도 안 좋았었고, 뭐 경제 성장률도 이제 과거에 뭐 8%, 10%, 뭐 12%, 올림픽 직전까지 치솟았던 GDP, 뭐 GNP, 뭐 이런 것들 모든 수치들이 다 약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뭐 지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데 중국도 이제 뭐 벌써 잃어버린 10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경제는 고도 성장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수치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 가서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못 살았을 때 후진국일 때는 이게 수치가 뭐 10%씩 20%씩 빵빵 올라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고도화되면 이제 그게 힘들거든요. 우리도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막 큰 차이가 없잖아요. 5년 전하고 지금 봤을 때 뭐 몇 프로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짜장면 값도 이제 뭐 7,000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음식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네 하고 이제 아마 식사를 할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외국 나갔을 때 아시아 동남아 빼고는 다 이거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유럽 가면 런던 가면 그냥 먹을만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뭐 제가 20년째 런던 갔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가격이지? 일본 갔을 때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음식 하나가 뭐 15,000원, 20,000원씩 하니까 아이고야 도대체 먹을 수가 없네. 배낭여행 하는데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서 보면 오히려 일본 집 웬만한 라면 가게 가도 7,000원, 5,000원짜리에도 품질 좋은 라면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오히려 물가가 우리보다 더 싸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경제가 일본이 성장을 안 했냐? 아니거든요. 계속 성장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그 변동성이 크게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코스닥 시장 위주로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또 증시가 좀 올라왔습니다. 이제 3,300에서 2,500. 근데 일본 니케이 지수 가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일본은 뭐 조정도 별로 없었고 오히려 탄탄하게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주식시장만 단순히 우리가 보는 것하고 실적으로는 좀 다르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고요.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 보시면 지금도 34만 포인트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경제 성장하고도 뭐 주식이 뭐가 상장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정상적이진 않거든요. 지금 세계 경제가 정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 차례 조정받더니 또 올라갔습니다. 예, 물가도 뭐 1년 물가 상승률이 5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에도 돈을 못 맡기고 뭐 주식시장은 맨날 이렇게 날뛰고 정상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종목들도 뭐
보면 2차전지 막 이렇게 올라갔죠. 예. 그러고 나서 또 조정받고, 지금은 또 이제 삼성전자가 약간 또 그런 모습의 초입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삼성전자만 또 자기 혼자 또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갔는데 LG전자도 좀 움직였고요. 뭔가 이제 IT 쪽으로 다시 또 움직이나? 그 다음에 뭐 JYP 뭐 이런 종목이 또 말도 안 되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것들은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막 그동안 움직임이 크지 않았던 아이들도 뭔가 좀 이상스러운 또 개인들이 매수했던 뭐 2차전지는 또 다 죽어버리고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 중국 증시가 안 좋다고 했는데 화장품 관련주들도 역시 제가 이제 기준가를 설정하고 한번 만약에 모의 투자를 한다면 지금부터 몇 프로가 나오나 한번 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항공주도 뜨고 뭔가 좀 좋아진다고 했는데 실적으로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이제 베타 콤플리 현상이 나온 거죠. 비행기 뜨고 1분기 실적 흑자 전환하고 뭔가 좋았는데 주가는 오히려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 작성한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에어부산은 26% 빠지고 아모레 퍼시픽은 22% 갔다. 불과 한 달 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쵸? 이 정도 전, 지금 23%니까, 그쵸?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네요. 그러니까 4월 말부터 해서 5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또 급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반도체 삼성전자가 뭐 여기서 한 달 만에 10% 20% 올라왔는데 하이닉스 20% 이상 올라왔는데 또 중국 관련주는 죽고. 근데 반도체가 움직였다는 거는 글로벌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스마트폰 시장, 뭐 반도체 시장, 서버 시장,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살아난다는 얘기인데 또 이쪽은 또 죽어 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기관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거죠. 돈의 힘으로 자기네들이 좋게 보는 것들은 이제 더 사는 거고, 자기네들이 좀 안 좋은 거는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이걸 어쩔 수 없죠. 시장에 지금 돈이 막 펑펑 넘쳐 흘러서 아무거나 사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니까 개인들은 그냥 쳐다보고 있고, 기관들도 누가 펀드에서 돈을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펀드 매수도 없고 뭐 현금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러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뭔가를 팔고 뭔가를 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좀 안 좋네. 그럼 얘를 팔고 저쪽을 사야겠다. 얘를 팔고 저쪽을 사야겠다. 그냥 파는 거는 계속 팔고 사는 거는 계속 사고, 자기네들이 사놓은 게 좋아져야 되니까 산 걸 더 사는 거죠. 이게 뭐 라더견이 한 거와 이제 다를 바가 없는 건데, 라더견은 이제 불법적으로 신용을 이용해서 고객도 모르게 원래 현금이 1억인데 2억 5천 돈을 고객 몰래 빌려가지고 막 해서 돈을 만들어서, 유동성을 만들어서 특정 종목 몇 개를 이렇게 한 거고, 기관 투자자들은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안 줘, 내가 GK는 좀 아닌 것 같아, 팔고 삼성전자 더 좋네, 내일 또 사고, 이마트 팔고 내일 또 삼성전자 또 사고, LG생활 팔고 삼성전자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매매하는 거니까. 잘못되면 잘못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고, 예, 기관 투자자, 펀드 매니저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 게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포트폴리오 밸런싱 작업이 이쪽에서 이쪽, 저쪽에서 저쪽. 굉장히 이제 좁혀진 거죠. 예, 돈이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피자는 한정되어 있고 이제 박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죠. 8조각밖에 안 남았어. 선착순이죠. 이거 지금 움직임이 좋아. 살 거야 말 거야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는 이걸 팔고 이걸 사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수익률이 좋아지는 약간 그런 양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주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수익률 모의 투자를 해봤는데 지금 하이닉스가 17% 나왔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됐죠. 지지난주 이제 로봇주 체크하면서 이제 기준가를 정하고 모의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해봤습니다. GLK 45%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움직임이 있는 아이들이 더 움직이는 거. 루닛 20%, 뭐 아진엑스, 뭐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불과 지난주 2주 전인가 했는데 17%가 올라오는 거죠. 예. 그쵸? 이 중순쯤에 했으니까. 반대로 화장품은 아까 말한 것처럼 26% 에어부산은 동일 시간에 내려가 버린 거고. 그냥 비행기가 이제 좋아질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했는데 오히려 항공주나 리오프닝 주들은 다 빠져버리고, 예, 2차전지주 좋을 거라고 했는데 2차전지주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기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쪽이 아니다라는 걸 또 이제 증명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날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남들이 다 보고 있는 것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쪽은 그닥 큰 수익이 안 나고 있고, 반대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쪽 반도체 하이닉스 2분기 적자 얼마나 크게 나왔는지 아시죠? 예. 엄청난 적자를 냈습니다. 근데도 주가가 안 빠지더니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사버리고 올라가고 리포트 좋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어떤 묘한 어떤 섭니다. 외국인들이 좀 자주 하고 있는 이제 중국 관련주들도 이제 안 좋다 하고 맨날 안 좋다 하고 있으니 뭐 이쪽에서는 이제 관심도 없고 다들 아유 손절하고 개인들도 투매하고 떠나가겠죠. 이제 아닌가 보다 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낙담할 필요도 없고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 주식시장은 그냥 좀 냉철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냥 단순히 숫자적으로 보이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지겠지, 많이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가겠지, 1차적인 그냥 시각적인 판단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예. 두 번째, 실적적인 면에서 뭐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또 그게 베타 컴플리 현상, 기정사실화 현상이 되면서 안 좋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서 판단을 해서 좋은 것들을 계속 선별해 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요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월도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날씨도 오늘 굉장히 좀 더워지고 있습니다. 주시장도 뭐 5월이 되면 다 팔아야 된다, 뭐 안 좋다, 뭐 4월 이후에 배당 이후 주가는 급락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또 돌았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완전히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뭐 유튜브 방송이나 뭐 사람들, 뭐 애널리스트들 어떤 편향된 이런 주장들은 좀 걸러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힘내시고요. 또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항상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